안녕하세요. 밥상머리TV입니다. 저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책을 읽으며 함께 성장해가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이후 20, 30년 동안 잊고 지내던 그림책들을 자녀들에게 읽어주면서 또다시 마주하게 되는데요.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발견했다, 또 힐링이 되었다, 잊고 있던 다양한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세요. 또 그림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요. 앞으로 5차례에 걸쳐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심리 코칭이라는 주제로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. 첫 번째 주제는 그림책으로 만나는 내면 아이입니다. 그림책으로 어떻게 나의 내면 아이를 만날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누구나 이렇게 어른이 됐잖아요.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그 내면 아이라는 게 웅크리고 있습니다. 네. 누구나 다 있는 건데요. 이 내면 아이는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좀 드러나는 걸 싫어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내면 아이는 굉장히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해요.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더라도 이 아이가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또 상처받을까봐 이 아이를 좀 꺼내놓는 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이 내면 아이를 직면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? 제가 주변에 보면은 그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맞아요.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는 네.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. 예, 몇 년 전 킬미 힐미라는 드라마에서도 상처 입은 내면 아이 때문에 인격장애를 겪는 주인공이 등장했었죠. 저는 어렸을 적에 수줍음이 많아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못했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제 아이도 인사를 잘 안 하는 걸 보고서 화가 나서 막 심하게 야단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랬더니 울면서 아빠 부끄러워서 그랬어요.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무 미안했던 기억이 있어요. 맞아요. 특히나 이제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어떤 내면 아이의 감정이 해결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 가족들 또는 아이들한테 그것들이 이렇게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 내면 아이를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한 권을 통해서 내면 아이를 만날 수 있었고요. 또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림책 한 권 또는 뭐 그림 한 장, 뭐 문장 한 장에서 이게 좀 뜨끈한 경험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러면 그림책을 통해서 내면 아이를 만났는지에 대해 말씀 좀 드려볼게요. 엄마 마중이라는 그림책 아실 거예요. 저는 이 엄마 마중이라는 그림책을 보고 제 어렸을 때 제가 좀 상처받았던 그 때를 좀 기억할 수 있었는데요. 이 엄마 마중이라는 그림책은 정말 요 작은 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요 아이가 마냥 엄마를 기다려요. 전차 정류장에서. 그런데 엄마가 오질 않습니다.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울 정도로 감정이입이 되곤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6살 때 좀 비슷한 기억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처음으로 이제 싸우신 걸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아빠가 굉장히 화가 나셨는지 집을 나가버리셨고 또 엄마는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서 저랑 제 동생이 이제 엄마 아빠가 떠난 그 골목에 홀로 남겨져서 이제 마냥 기다리게 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쩌면 내가 엄마 아빠를 좀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가 저한테 이제 좀 상처받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이 그림책을 보고 그때 일이 떠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주를 했는데 나중에 어쨌든 간 이 엄마 마중에서는 이 어린 아이가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울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숨어있는 마음들을 좀 직면할 수가 있었거든요. 이 책에서 함께 보면 좋을 영화로 굿윌 헌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. 주인공인 윌 헌팅은 천재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 학대로 인해 상처 입은 내면 아이에 머물러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거든요. 그런데 멘토인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인 맷 데이먼을 이렇게 꼭 끌어안아주면서 It's not your fault. 네 잘못이 아니야. 이렇게 위로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. 그러면서 치유가 시작되거든요. 우리도 그림책을 통해 그런 따스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.
그렇죠.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그 장면 또는 문장 하나하나, 뭐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서 직면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. 직면을 했다면 이 아이도 정말 상처받은 아이지만 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잘못이 아니야. 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면 아이의 상처 치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. 그 마거리 네. 폴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.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상처받은 아이의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저는 사실은 그 관점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었어요. 내 안에 분명히 웅크리고 있는 나의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냥 저는 상처받은 한 아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자신이 이 아이의 좀 부모가 되어서 좀 온전히 사랑을 해야겠구나라는 관점을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좀 그림책으로 직면하고 또 그런 내면 아이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었고 제 심리 지도를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그림책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내면 아이를 직면하고 네. 또 이제 그 부모가 되어서 달래가면서 같이 치유해 나간다는 것이 네.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좀 간단하게 내면 아이라던가 나의 어린 시절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그러니까 네. 저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에 좀 상처받았던 내용을 좀 엄마 마중을 통해서 발견한 것 하나 하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 나랑 좀 닮은 인물이 뭘까를 한번 찾아보는 팁이 있는데 저는 착한 아이 사탕이. 이 사탕이는 어떤 아이냐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는 아이예요. 저도 좀 그런 아이였거든요. 굉장히 좀 수줍음이 많았고 엄마 아빠가 너 왜 이렇게 우니?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 못하고 더 속으로 울고 굉장히 좀 내향적인 아이였는데 나중에 이 사탕이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또 욕구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. 네. 저는 나와 닮은 인물은 이 사탕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또 지금은 이렇게 성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중요하잖아요. 우리가 과거도 중요하지만 네.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나하고 닮은 인물을 뭘까도 한번 찾아봤어요.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.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라는 책이고요.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예요.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정말 이 아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쵸. 근데 이 책에는 그런 감정들이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좀 말해줘요.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막 변기 속에 시계를 넣고 막 냉장고에 있는 거를 꺼내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막 짜증나거든요. 근데 이제 보통은 모성애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엄마로서 그렇게 짜증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네.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래 그런 감정은 나쁜 감정이 아니고 당연한 감정이야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요. 그러면서 아이가 자고 나면 이렇게 엄마가 쓰다듬어요. 근데 저도 정말 그러거든요. 아이가 잘 때마다 그렇게 미안해지는 거예요. 낮에는 그렇게 아이랑 투닥투닥 하다가 잠만 자면 그때 이제 미안해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나중에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잖아요. 예. 엄마는 나이가 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네. 중학교 3학년인 아이가 이제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만의 삶을 살도록 저는 좀 조력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나도 이 엄마처럼 이제는 조금 엄마로서의 역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좀 이 아이는 온전하게 이 아이대로 서고 또 나는 나대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닮은 인물로 이 책을 한번 뽑아봤거든요.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해보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.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좀 직면해 본다는 거. 네. 제가 대표님한테도 한번 숙제를 드렸던 것 같은데, 예. 네. 대표님의 내용도 좀 궁금해요. 저도 그래서 작가님이 권해주신 대로 네. 그림책 가운데 나의 어린 시절과 닮은 주인공 찾기를 해봤어요. 네. 잘하셨네요.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요. 이 곰돌이 워셔블의 여행입니다. 네. 이 책의 저자인 미하엘 엔데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요. 이 줄거리는 우리나라 그림책인 강아지 똥하고도 비슷해요. 이 주인공인 낡은 곰인형 워셔블은
냉정한 세상 속에 내버려진 존재예요. 워셔블이라는 이름조차도 세탁할 수 있다는 꼬리표에 불과하죠. 이 워셔블은 자신을 사랑이는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난 왜 살아야죠? 이렇게 질문하면서 방황해요.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조롱뿐이거든요. 제가 10살쯤 됐을 때 집안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저를 지켜주던 든든한 울타리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. 저 역시 그때부터 워셔블처럼 이제는 나 혼자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? 이렇게 물어보면서 굉장히 힘들게 방황했던 것 같아요.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의미 있는 사람이죠?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 워셔블처럼 너는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말해주는 존재를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린 시절 나와 닮은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책, 또 지금의 내 모습과 닮은 이런 그림책들 골라보는 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마음속에 상처받은 아이를 돌본다는 거는 결국에는 좀 나를 사랑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그림책이라는 게 아이들을 위한 좀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어른들이 좀 감성적으로 말랑말랑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때 꼭 정말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책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보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시기가 있었고 이때 좀 상처받았었구나 라는 걸 좀 직면할 수가 있을 거고 직면한다면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작가님, 제가 이 책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어서 줄을 친 게 있거든요. 네.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내 안의 아이를 만나는 시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만한 여행이 될 것이다. 이 작가님 말씀처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가치 있고 충만한 여행을 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. 오늘 심선민 작가님과 그림책으로 만나는 내면 아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